안녕하세요. 회의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썰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최신 중국 연예 뉴스 시작해 봅니다. 웨이보의 밤 최고의 여자 스타일링은 누구일까요? 왕홍문이 차갑고 섹시한 스타일을 선보였는데요. 고급스러움이 엿보입니다. 성소의 금빛 드레스가 뛰어난 몸매를 만나 더 돋보이는 것 같네요. 주야의 모습이 마치 유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여신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백록의 붉은색 드레스는 홍콩, 프랑스 스타일이 합쳐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아함이 넘쳐납니다. 송저하가 황량한 곳에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네요. 진현이의 핑크 드레스와 주얼리의 조합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이일동의 메이크업과 드레스가 우아해 보입니다. 이란적의 드레스, 공주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듯 하네요. 아련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인데요. 은하수 스타일의 배경이 노교의 드레스와 잘 어울립니다. 이번 장양남의 메이크업이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한 볼터치가 장양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헤어스타일도 장양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유혁비 올해 장르역의 새로운 봄 시즌 불가리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뛰어난 외모의 스타들이다 보니 눈길을 잡아 끄네요. 진도령의 금천야 물 변성 완훈이 스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모효동이 얼마 전까지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심2가 2월 2일 크랭크업 됐는데요. 김세가와 커플로 출연했습니다. 김세가의 공식 키는 189이고 모효동은 163인데요. 키 차이로 인해 키스신을 촬영할 때 모효동의 발 밑에 상자를 받쳤다고 하고요. 김세가는 다리를 벌리고 키스신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이번 모효동의 캐릭터가 호감이라 인기를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 보이고요. 최근 모효동 관련 부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드라마 러브콜이 끊이지 않아 작품이 없어 못 찍을 걱정은 없다고 하네요. 주가오에게 드라마 제의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본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더 많은 남주 작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예전에는 조연으로 많이 출연했고 일부 작품에서는 N번 조연도 맡았습니다. 출연 후 약간의 존재감을 드러냈을 뿐 거의 주목받지 못했죠. 작년에 진현이와 찍은 저격 호접이 큰 인기를 끌며 주가오의 인지도 역시 같이 상승했는데요. 배우에게 가치가 있으면 자본은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최근까지 조천과 드라마 금호불금을 촬영했는데요. 2월 1일에 크랭크업 됐습니다. 팬들은 주가오를 위해 크랭크업 응원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주가오도 기뻐했다고 하네요. 중국 연예계에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 관련 추문이 돈 후 오히려 사업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말입니다. 당권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유적 관련 성추문 사건이 점차 대중에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여론이 확산되기도 전에 당권차는 신속하게 하불 동주도 촬영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하죠. 성추문이 있긴 했지만 당권차의 화제성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자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배우들은 작품을 계속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권차의 키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딕션과 연기력이 워낙 뛰어나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당권차가 장상사와 엽제 도감이란 대표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캐릭터만으로도 연예계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다고 하죠. 앞으로 당권차의 인기가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많다고 합니다. 드라마 고백은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마침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진비호 측과 접촉했으나 촬영이 자꾸 미뤄지자 진비호는 출연을 거절했고요. 기회는 왕성월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백 촬영이 시작되자마자 왕성월의 스틸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원작 소설의 남주 설정과 맞지 않는다고 성토하고 나섰는데요. 의상도 촌스럽고 몸매 비율도 안 좋아 보이게 나온다고 말입니다. 왕성월이 하성명을 닮았기 때문에 우정이 많이 밀어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얼마 전 허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왕성어리 환호에 제1배우 허기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기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백은 원작 소설과 많이 다르게 각색되었다고 하며 복화도의 퀄리티도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대부분 고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남주와 여주의 연기와 케미가 드라마를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올해는 데뷔 후 오랜 기간 여자 어시스턴트를 바꾸지 않았는데요. 그의 곁에 오랫동안 함께 있던 어시스턴트는 여성 스타 못지않은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레드카펫이든 촬영장이든 사적인 여행이든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어떤 기자가 올해와 어시스턴트가 함께 영화 보는 모습을 촬영하면서 여자친구로 오해받았지만 사실 그녀는 올해의 친누나인 오열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3살 때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았고요. 어릴 때는 엄마가 함께 다녔습니다. 나중에 올해가 인기를 얻으면서 오열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의 측근 어시스턴트가 되었죠. 올해가 누나에게 많이 의존한다고 하고요. 행사가 있을 때 오열은 그의 의상을 정돈해 줄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일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연기력 비판을 받을 때는 조용히 격려하며 함께 고비를 넘겼죠. 공작실이 가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올해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중국 연예계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숨기지만 올해는 누나와 10년 동안 함께하며 고용관계와는 상관없이 가족의 끈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중국 연예계에서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심얼이 신작 드라마 단원 인장구에서 장마녀와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얼의 이미지는 여주가 되어 드라마를 하드캐리하는 것보다 예능에서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능에서 자연스럽고 가식적이지 않다고 하며 보기만 해도 매우 편안하여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많은 네티즌들은 심얼이 조연으로 출연할 때 더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캐릭터와 잘 맞아 더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주가 되면 이런 효과가 적어지고요. 드라마도 큰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제작진이 그녀를 여주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인기 드라마를 노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노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듯합니다. 심얼의 예능 프로그램을 클릭할 가능성이 심얼 주연의 드라마를 클릭할 가능성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심얼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 역할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여주든 조연이든 시청자가 심얼의 장점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서은이 현재 차기작으로 신선육 측과 접촉 중인데요. 여전히 아이치 작품입니다. 성사된다면 8월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드라마의 제작사인 금화영 씨는 허화요한을 제작했던 곳이기도 하죠.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우서은이 처녀 번성을 촬영할 때 아이치 부사장과 금화영 씨의 부사장이 우서은을 보러 촬영장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신성육은 선엽 소재라고 하는데요. 선엽 드라마 제작 비용이 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현재 세계의 주요 플랫폼, 즉 아이치, 텐센트, 유쿠 모두 선엽 드라마의 제작을 줄일 계획이라는데 우서은에게 선엽 소재를 밀어주는 것을 보면 탑 여배우가 맞는 듯 합니다. 류은영과 왕자문 주연의 신작 매개총생이 방영 예정 명단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류은영은 라이브 방송에서 매개총생에서 자신의 캐릭터 설정이 서브 남주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남주 캐릭터 설정은 아무래도 서브 남주보다는 단순한데요. 대부분 선량하고 바른 이미지가 많죠. 반대로 서브 남주는 악역으로도 나올 수 있어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주연이 조연보단 낫겠죠. 그래도 많은 조연들의 연기력이 좋고 캐릭터가 호감이면 가끔은 인기가 주연보다 높을 때가 있긴 한데요. 예전에 진도령, 정합회자, 대욱과 같은 배우들이 조연을 통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매개총생에서 류은영이 큰 인기를 얻길 바라보죠. 왕초연에게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번에 3편의 드라마가 방영될 수도 있다는데요. 각각 애정유연화, 봉영연매향, 저희 초과화입니다. 원래 성화채통도 있었는데 오늘 2월 6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죠. 왕초연이 여배우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는 이 드라마들의 활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방영 예정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중 단 한 편이라도 성공한다면 분명 순풍에 도출단 격이겠지만 4편이나 되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왕초연의 미래는 밝지 못하겠죠. 텐센트의 태자라 불리는 주의견은 지금까지 드라마 촬영이 없고요. 왕형로도 촬영 소식이 없고 승래도 많은 드라마가 방영됐음에도 큰 화제를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왕초연도 최근 다작하고 있는데요. 부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몇 년만 지나면 조르사가 양미를 훨씬 앞지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르사의 팬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고요. 조르사의 굳건한 지지자들입니다. 조르사는 달달한 외모와 귀여운 목소리가 호감을 사고 있고요. 연기력 또한 뛰어납니다. 예전 양미가 잘 나갈 때처럼 무수한 팬들을 만들고 있죠. 물론 지금 양미의 패션 쪽에서나 드라마 쪽의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하지만 젊은 층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조르사죠. 또한 현대 고장 로맨스뿐 아니라 전극으로도 연기를 연마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친근한 성격과 짧은 동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맡은 광고도 모두 젊은 층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작품에만 의존해 팬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라진이 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회춘한 것 아니냐는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야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예전에는 당원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했지만 지금 당원은 결혼 생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라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어긋남이 두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망고의 화하여 소년 2026이 현재 안젤라 베이비를 캐스팅할지 고심 중입니다. 망고에선 일부러 관련 소식을 흘린 후 네티즌들의 반응을 떠보고 있는데요. 만약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면 안젤라 베이비를 캐스팅한다고 합니다. 진비우 손찬주연의 실용주의자적 애정이 제목을 순진연대적 애정으로 바꿔 2월 중순 텐센트에서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진도령 주연의 교초가 다음 달 홍보를 시작합니다. 심의 통과는 이미 끝났고요. 홍보와 함께 광고주 모집도 시작한다고 하네요. 양미의 사업 감각이 전 소속사인 가행을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 대부분이 투자에 실패했음에도 양미는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큰 수익을 거뒀다고 하고요. 광고 모델 제의도 잇따르고 있으며 금계장 여주 조연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위대운 진람 커플이 확실히 헤어졌다고 합니다. 일욕심이 많은 진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가볍게 연애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위대운의 부모가 계속 결혼을 재촉하고 있다는데요. 소개팅 자리도 연달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백록이 원래 신인을 데리고 찍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장인 우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찍고 있다고 합니다. 왕초연 측이 성화채통 방영 성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 측도 이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데요. 성화채통은 원작, 애니메이션, 쇼폼의 방영 효과가 모두 좋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드라마가 실패한다면 왕초연의 상호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맹자이가 얼마간의 휴식을 가진 후 곧 장문 덕후 촬영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저택 암투와 궁정 암투 분량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남주와 여주 분량이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진성욱이 안티팬을 고소했는데요. 5년 된 팬도 고소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팬은 진성욱이 드디어 안티팬을 고소했다며 축하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고소인 명단에 자신이 있는 것을 알고 나서 바로 탈덕했다고 합니다. 성희의 차기작이 또 고장 무협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성희에게 제이오는 드라마 대부분이 고장 무협 소재라고 하고요. 상대 여주는 장묘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라온이 공작실의 직원 대부분 오랜 기간 일했다고 하는데요. 복지가 좋고 모두들 한마음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일처리 능력은 조금 떨어져도 되지만 충성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네요. 라진과 일했던 감독이나 제작자들 모두 라진과 또 일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 번째 또 찍어도 출연료를 그대로 받기 때문이랍니다. 조려영의 아들에게 혈통 있는 말을 사줬는데요. 가격이 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승마를 가르치는 코치는 양미가 소개해줬다고 하네요. 샤오전 주연의 소성 양방의 금주에서의 촬영이 거의 끝났고 심천에서 며칠 더 찍으면 크랭크업 된다고 합니다.
이윤희의 황양 전참 주연의 빙호 중생이 4월 방영 예정이고요. 텐센트와 아이치에서 함께 방영될 예정입니다. 축사단이 1인 공작실을 운영 중인데요. 오랜 기간 작품 촬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경유가 우주에 간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더라에 따르면 황경유가 수많은 경쟁상들을 물리치고 선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될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인터넷에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연예인과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하죠. 즉 황경유는 거의 경쟁하지 않았고 각종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뽑힌 것이라고 합니다. 조로사가 불가리 광고 모델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 부젠 부산